네, 지난 시간에 모스의 캐스코드에 대해서 다뤘던 슬라이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스의 구조에 대해서는 모스 캐스코드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리라 기대를 하고요. 보시는 바처럼 아래쪽에 Q1 트랜지스터, 그 위에 Q2 트랜지스터가 스태킹 되어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가 하나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여기 요 트랜지스터 Q1이 인풋 단위 게이트이고 아웃풋 단위 드레인인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신호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으로 연결돼서 소스 쪽으로 연결되고 게이트 단은 특정한 바이어스 볼티지로 잡혀져 있고 드레인이 아웃풋으로 연결되어 있는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토폴로지는 눈에 들어오실 거고 이제 뭐 바이오싱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을 일단 쭉 지나가면서 얘기를 할까요?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Q1, Q2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제법 큰 RO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GM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스몰 시그널 모델 익스트랙션 할 때 그냥 그 유도해 낼 때 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트랜지스터는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고 트라이오드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 V 바이어스라는 이런 볼티지 어떻게 정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원하는 커런트를 이렇게 흘릴 때 여기 VGS라는 볼티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볼티지는 그 V 바이어스에서 이 VGS2만큼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은 그때 이 볼티지가 Q1 트랜지스터의 세츄레이션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의 VGS1이 또 있고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볼티지가 Q1 트랜지스터의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VOD보다는 커줘야지 Q1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에 있게 되죠.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커런트 바이어싱 그다음에 V 바이어스 이런 것들이 이런 조건들이 다 만족될 수 있도록 잡혀져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고요. 그 얘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Chosen so that Q1 and Q2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토폴로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Q1, Q2 모두 커런트가 I가 흐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구조에 대한 얘기였고 동작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 개념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 얘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결국 얘를 트랜스 컨덕턴스 앰프처럼 사용하고 싶습니다. 약간 그런 맥락 하에서 이 앰프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VI가 걸리게 되면 Q1 트랜지스터의 GMVI에 대해서 커런트가 결정되고 커런트의 변화가 결정되고 그게 아웃풋에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VI에서 컨트롤되는 그만큼의 커런트가 만들어지고 그게 아웃풋으로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게 이 앰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제 커런트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새 나가면 안 되고 변화가 이상하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아웃풋 볼티지가 바뀐다. 이 VO가 변한다고 했을 때 이 VO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웃풋 쪽의 커런트는 오롯이 VI에 대해서 결정돼야 되기를 원하는 건데 Vout에 대해서 뭔가 결정되는 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Vout에 의해서 커런트가 바뀌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캐스코드가 없다 그러면 요 노드의 볼티지, 드레인 볼티지가 바뀌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가 바뀐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율을 이제 RO라는 저항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이 RO를 크게 해주는 게 Vout에 따라서 커런트가 바뀌는 것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캐스코드의 두 번째 트랜지스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Vout이 바뀌었을 때 요 V미드, 요 노드의 볼티지의 변화는 상당히 작게 어떻게
K분의 델타 VO가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제 K라는 게 이 Q2 트랜지스터의 인트린직 게인 GMRO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딱 이거예요. 여기를 작게 해서 Q1에 흐르는 커런트의 변화를 최소화하겠다. 그게 결국에는 얘를 아이디얼한 트랜스 컨덕턴스 램프처럼 만들어주는 거고, 그 얘기는 Rout을 키우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얘기이다. 그 얘기까지 조금 다르게 설명드렸지만 지금 지난 시간 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막바지에 했던 게 일단 뭐였어요?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얘를 RS라는 저항으로 만들어 놨을 때 이 Q2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서 바라보는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을 놓고 유도를 했습니다. 결과가 뭐였냐면은 RS와 그 다음에 Q2의 RO,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곱과 GM의 곱으로 표현되는 게 이쪽에서 바라본 아웃풋 임피던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RS가 밑에 Q1 트랜지스터에서는 이 RS에 해당되는 게 Q1 트랜지스터의 RO1이잖아요. 여기 이제 다 RO1으로 바뀌고 얘가 RO1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 놓고 나면은 저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어떻게 생각되죠? RS를, 그러니까 RO1 밑에 있는 저항 RO1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1 플러스 GM RS라는 애로 증폭한 애랑 죄송합니다. 여기 RO2요. 제가 RS랑 RO랑 막 섞어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RS라 쓰지 않고 RO1이라고 다 일괄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다시 얘기하면 RO1이 있다고 했을 때 그 RO1에 1 플러스 GM RO2 이렇게 증폭을 한번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임피던스를 이렇게 증폭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RO2가 들어가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 중에서도 GMRO는 이제 인트린직 게인으로 꽤 큰 것을 저희 보통 가정하니까 GM 곱하기 RO1, RO2의 이런 임피던스로 Rout을 근사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하나 유도한 이 결과식이 뭐였냐면은 이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걔는 결과식만 쓰면 RO 플러스 RL, 그러니까 로드 쪽에 저항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1 플러스 GM RO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유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이제 오늘 이 뒤에서 이어서 하는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앞에서 요 회로에서 이 V 아웃에 RL이라는 어떤 아웃풋 저항, 로드 저항을 달아놓고요. 그리고 이 회로를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RL이 있고요. 얘를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으로 바꿉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는 얘는 아이디얼한 커런트 소스니까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에서는 등가 회로에서는 오픈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나머지 것들만 세츄레이션에 있는 Q1, Q2의 모델로 갈아 끼는 거죠. 이 모델이 딱 그 모델이에요. 세츄레이션에 있을 때 각각의 트랜지스터의 임피던스가 RO1과 RO2로 지금 보이게 모델링 돼서 들어간 거고요. 지금 Q1, Q2 트랜지스터가 멀쩡한 트랜지스터를 그려놓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얘를 바라볼 때 속으로 연상하는 거는 GN 곱하기 VGS, 그쵸? 이런 컴포넌트로 각각을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보다 트랜지스터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좀 더 개념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편하기 때문에 Q1, Q2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RL 있습니다. Output Resistance. 그냥 여기서 설명하기는 이 커런트 소스 자체가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특정한 로드를 또 달았을 때 그 로드 임피던스가 있을 것이다. 이 두 개의 임피던스를 다 통합해서 RL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L은 그런 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VI 쪽에서 보면 얘는 게이트를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인풋 임피던스는 무한대에 가까운, 다시 얘기하면 볼티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앰프의 인풋 스테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또 보시면요, 지금 요 Rout1, Q1 트랜지스터의 위에서 바라본 요 임피던스, 얘는 이제 요 RO1을 보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들인데, 첫 번째는 얘 Rout, 이거 앞에서 여러 번 한 겁니다. 그쵸?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RO1, 아래에 있는 이 RO1을 인트린식 게인 정도, GMRO 정도로 증폭한 텀과 RO2가 있을 것이고, 사실 RO1이 하나 더 더해지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근사화하는 게 괜찮습니다 라고 조금 전에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ROUT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따져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앰프 자체의 인과 아웃을 보통 따져주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인풋 임피던스 구했고요, 아웃풋 임피던스 구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게인만 하나 좀 구해주면 되는데, GM이 됐던 AV가 됐던 그런 게인 텀을 구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임피던스의 측면에서는 뭔가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뭐가 남았을까? 이걸 보시죠. 지금 이 중간 노드를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Rout1 이거는 RO2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임피던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 얘는 Common Gate Amplifier의 소스 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이고, Common Gate Amplifier의 드레인 쪽에 RL이라는 게 달려있는 거고,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0 플러스 RL, 이제 여긴 Q2 트랜지스터니까 2라는 서브스크립을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 플러스 GM의 RO2, GM도 GM2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GMB라는 게 하나 들어갔어요. 얘는 바디 이펙트를 고려해주는 바디 터미널에 의해서 커런트가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GM과 GM2가 그냥 더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강의 가장 초반부에, 오늘 말고 그 전체 강의 초반부에 바디 이펙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길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바디 터미널이라는 것은 하나의 게이트처럼 생각하십시오. 세컨 게이트처럼, 바디의 게이트처럼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채널 부분의 포텐셜을 모듈레이션해서 커런트를 조정해 준다는 역할을 바디도 게이트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게이트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Q2 트랜지스터를 보시면은 Q2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고정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걔는 AC적으로 그라운드예요. 그리고 실제 이 트랜지스터의 바디는 그라운드로 연결됩니다. 두 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두 개의 게이트가 그냥 다 심플하게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게이트에 의한 것이 GM이고 두 번째 게이트에 의해서 커런트가 변하는 것을 GMB로 묘사한다 그러면은 GMB나 GMB1이나 같은 역할을 그냥 할 때 단순하게 더해지겠죠. 그냥 달리 달려있고 GM이나 GMB가 다른 그냥 두 개의 게이트가 그냥 이 트랜지스터를 통제하고 있고, 그 게이트들의 볼티지는 다 0V 그라운드로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결국 변하는 건 이 소스 부분이 변할 때에 커런트가 변하는 것을 묘사를 하는 건데, 그 두 개의 상황이 그냥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 이펙트를 고려해주자, 조금 면밀하게 분석하는 측면에서 바디 이펙트를 고려해주자 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나타나는 표현은 그냥 GM과 GMB를 똑같이 더해주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이게 사실 개념적인 설명을 위한 그 수식의 유도이고 모델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많은 경우에 이 GMB는 굳이 따져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GMB를 굳이 넣지 않는데 교과서에서는 약간 완결성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소스가 떠 있는 경우, 소스가 그라운드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GMB를 가급적이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맥락 하에서 여러분이 GMB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결과가 일단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바라보는 이 임피던스가 이렇게 표현되고 GM 자리는 GM 더하기 GMB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근사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 텀 RO2에 대한 텀은 이 텀은 GM분의 1에 대한 텀으로 근사화가 됐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사실 이런 게 하나씩 나오네요. 제가 강의 노트를 사실 이 작년에 쓰던 강의 노트랑 엄청 많이 디자인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수정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세컨 텀이 이제 아래를 AVO로 나눈 이런 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쪽으로 바로 임피던스는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VO1이라고 보는 이 미들 노드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임피던스, 이쪽으로 임피던스 있기 때문에 이 Q1의 드레인에서 바라본 그냥 total resistance, 얘를 RD1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요 Rout1과 이 Rin2의 그냥 패러럴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러럴 저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요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특이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볼티지 게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